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이번 시간은 축계 기계요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교재 129에서 143페이지에 해당되는 축의 강도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여기서는 축의 설계 시 고려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축의 강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재 144에서 148페이지에 나오는 구동축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설계 방법 학습을 위해서 운반기계의 구동축 설계 예제를 활용할 건데요.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실제 설계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계 기계 요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축의 설계에 고려되는 사항과 강도, 실제 설계 작업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고, 둘째, 벨트 컨베어를 예시로 한 운반기계 구동축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구동축의 설계 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을 설계할 때 보면 그 축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또 축이 하중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공식을 활용하던데요. 그 중에서 실제 설계 작업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이 있을 텐데 어떤 공식들이 많이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축 설계를 할 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공식들이 사용됩니다. 특히 구동축의 경우에는 크게 키가 조립되는 부분과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공식은 각각 다르죠.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키가 조립되는 부분은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경우와 쿠핑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 두 가지로 축의 설계 공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축 끝단에 커플링으로 조립되어 축 이음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경우는 비틀림만 받는 축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커플링이 무겁다면 쿠핑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베어링으로 조립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때는 쿠핑만을 생각해서 축지름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학습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축의 경우 오염 속도 등을 계산해 진동이나 진폭이 커지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축 설계 시 활용되는 공식은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축 설계 시 사용되는 여러 공식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강도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굽힌 모멘트만을 받는 축을 먼저 설계를 하는데요. 실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기차 레일 위에 기차 바퀴 양쪽에 사이에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축이 그림과 같이 굽힌 모멘트만을 받는 축이 되겠습니다. 이 축에서 모멘트를 설계할 때는 모멘트는 바로 시그마 B Z가 되겠죠. 결국 시그마 B라는 값은 축 재료의 굽힘 허용 응력이 됩니다. 허용 굽힘 응력이 되는데 허용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실축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축이 바깥 지름이 D로 되어 있는 실축이죠. 이 축 지름이 D인 실축을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 속이 찬 축을 우리가 실축이라고 하는데 Z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바로 단면 계수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죠. 여기서 축지름으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지름은 바로 요 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축지름 D는 3근승의 시그마 A분의 10.2 모멘트가 되겠죠. 여기서 시그마 A는
축재료의 허용 응력이 됩니다. 허용 인자 응력이 되겠죠. 허용 인자 응력이 시그마 A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이 빈 축에 대해서 빈 축의 바깥지름, 그 다음에 안지름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을 속이 빈 축에 대한 설계가 되겠는데요. 먼저 바깥지름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 단면을 보시면 D2가 바깥지름이고 D1이 안지름입니다. 이때 단면 계수를 계산할 때는 조금 전에는 실축일 때는 32분의 파이 D 3승이었습니다. 그럼 준공축일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준공축은 바로 단면 계수를 32 D2분의 D2라는 건 바깥지름이죠. 파이 가로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단면 계수를 계산합니다. 이 요식만 알면 바로 축지름비를 D2분의 D1을 X라고 놨을 때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단면 계수 Z는 32분의 파이 D2 3승으로 묶을 수 있고요. 1-X 4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속이 빈 축의 지름을 바깥 지름을 계산해 보면 3근승의 1-X의 4승 시그마 A분의 10점이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축의 강도 설계, 강도에 의한 축의 설계,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을 때 축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틀림 모멘트 T와 전단 응력 타우와의 관계는 T는 타우 ZP가 되겠죠. 여기서 ZP는 실축일 때 극단면 계수 값으로서 16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비틀림 모멘트 값으로 놓고 보면 T는 타우 16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죠. 여기서 축지름 D를 계산한다면 3근승의 타우 A분의 5.1T 타우 A는 재료의 전단 허용력, T는 비틀림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력을 받아서 축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을 받을 때는 9.5 10의 6승 n분의 h라는 비틀림 모멘트를 받습니다. h는 킬로와트로 받는 거고요. n은 rpm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킬로와트로 받아서 rpm으로 돈다면 거기엔 반드시 비틀림 모멘트 t 값이 있는 거죠. 이 t 값을 앞에 공식에다 넣어서 축지름으로 계산한다면 365 상근승의 타우 A n분의 h 미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속이 빈 축으로 한번 계산을 하는데 속이 빈 축은 준공축은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있겠죠. 그래서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있을 때 극단면 계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다면 이 극단면 계수 ZP는 16분의 파이 D2분의 D2라는 건 바깥지름 분해죠. 바깥지름분의 바깥지름의 4승 D2의 4승 마이너스 안지름의 4승 D1의 4승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극단면 계수 값을 D2분의 D1을 X라고 놨을 때 그러니까 D2분의 축지름비를 X라고 놨을 때 극단면 계수 ZP는 16분의 파이 D2의 3승 가로 1-X의 4승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축지름 D2 바깥지름으로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본다면 바깥지름은 상근승의 1-X 4승 타우 A분의 5.1T 요 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9.5 10의 6승 n분의 h란 비틀림 모멘트 값을 t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속이 빈 축의 바깥지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D2 바깥지름은 365 상근승의 1-X 4승 타우 A n분의 h 미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타우 A는 여기서 재료의 전단 허용 응력이고 h는 킬로와트 파워가 되겠습니다.
축의 강도 설계, 강도에 의한 축 설계에서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 축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연성재료일 때 먼저 본다면 연성재료일 때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넣어서 축지름을 설계합니다.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는 바로 이퀴벌런트에서 약자를 쓴 거죠. 그래서 T2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는 루트 상당 굽힘 모멘트의 자승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자승. 다시 설명드리면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는 루트 비틀림 모멘트의 자승 플러스 굽힘 모멘트의 자승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을 넣어서 속이 찬축일 때 지름을 계산하는 식으로 나타낸다면 D는 3근승의 타우 A분의 5.1 T2 바로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넣어서 축지름 D 미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연성재료일 때 속이 빈 축 바깥지름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면 여기서 바깥지름 D2는 3근승의 1-x4승 타우 A 곱하기 타우 A 분의 5.1 T2 T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치성재료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치성재료일 때는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계산해서 그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대입해서 속이 찬축과 속이 빈축의 지름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상당 굽힘 모멘트 M2로 표현되죠. 2분의 1 가로 굽힘 모멘트 플러스 루트 굽힘 모멘트의 자승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자승. 요 값을 바로 넣어서 식으로 정리한다면 속이 찬축의 지름 D는 3근승의 시그마 A분의 10.2 M2로 되겠습니다. 10.2 M2. M2는 바로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치성재료일 때 속이 빈축의 지름 D2, 바깥 지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깥 지름 D2는 3근승의 1-x4승 곱하기 시그마 A분의 10.2 M2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넣어서 치성재료일 때 속이 빈축의 바깥 지름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동하중을 받는 축은 그럼 어떤 식으로 설계할까요? 바로 동하중 계수를 넣어서 여기서 하중 계수를 넣어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으로 그러니까 연성재료일 때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치성재료일 때는 상당 굽힘 모멘트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속이 찬축의 지름을 계산할 때도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 T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넣으면 속이 찬축의 지름 D는 3근승의 타우 A분의 5.1 T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을 넣어서 동하중을 받는 축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이 빈축일 때는 연성재료일 때 마찬가지로 속이 빈축이기 때문에 바깥 지름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바깥 지름은 3근승의 1-x4승 타우 A분의 5.21 T2 T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 빈축의 바깥 지름 T2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동하중을 받는 축에서 치성재료는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은 M2 값은 바로 계수값을 넣어서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이 계산이 된다면 그 값을 넣었을 때 속이 찬축과 속이 빈축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속이 찬축의 지름 D는 3근승의 시그마 A분의 10.2 M2. M2는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넣어서 미리로 계산이 되겠고요. 속이 빈축 D2는
3근승으로 표현되겠죠. 상근승의 1-x4승 곱하기 시그마 A분의 10.2 me, me는 상당 굽힘 모멘트. 이렇게 해서 속이 빈축의 바깥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적 효과계수로 적용한 계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 회전축과 정지축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의 종류에서 정하중과 급속한 변동하중, 심한 충격하중 이 세 단계로 본다면 KT 값이 1에서 3.0까지 변동이 되고요. 정지축일 때는 1.0에서 2.0까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앞에 동하중을 받을 때 계수값으로 활용하면 이때 속이 빈축 또는 연성제일 때 속이 빈축 또 취성제일 때 속이 빈축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성에 의한 축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틀림 강성에 대해서 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축을 비틀려고 할 때 비틀림각 C다를 보시면 GIP분의 TL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IP는 극관성 모멘트고 G값은 축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비틀림 모멘트가 되겠고요. L은 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비틀림각은 G 파이 D의 4승분의 32TL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라디안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을 시타를 시타도로 한번 바꿔본다면 시타도로 바꾸면 GD 4승분의 583.6 TL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력을 받을 때 항상 9.5 10의 6승 n분의 7라는 비틀 모멘트를 주는 동력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비틀 모멘트 값으로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먼저 단위 길이당 비틀린 각 시타 도로 이 제한을 준다면 1m에 대해서 0.25도 이내로 하는 그것을 기본 설계 기준치가 되겠죠.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단위 길이 1m당 4분의 1도 0.25도를 설계 기준치로 주어서 설계를 해보면 바로 비틀림 강성일 때 이렇게 간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 찬축일 때 D는 130 4건승의 n분의 h, h는 킬로와트, n은 rpm이 되겠죠. 그래서 동력을 주는 킬로와트와 rpm만 있다면 속이 찬축일 때 D를 계산할 수 있고 속이 빈축일 때 D2 또 마찬가지로 130 4건승 곱하기 4건승의 1-x4승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속이 빈축일 때도 비틀림 강성일 때 간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굽힘 강성일 때는 어떻게 설계할까요? 굽힘 강성일 때는 그림과 같이 배알이 편마면이 됐다든가 아니면 굽힘이 일어날 때 결국 베타란 각도로 굽혀지고 델타란 처짐이 생길 때 식을 정리한다면 여기서 두 베어링 간에 L이 있다면 그러니까 L 간격 사이에 델타란 처짐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단순보로 봐가지고 델타는 48 EI분의 PL3승 처짐량을 계산하는 단순보로 봐서 처짐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처짐각 베타를 계산할 때는 16 EI분의 PL 자승 그래서 단순보로 봤을 때 처짐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베타분의 델타 즉 처짐각분의 처짐량 이것은 3분의 L 3분의 L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를 3으로 나누는 그거와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라디안 값으로 1000분의 1 라디안 값을 적용한다면
그래서 최대 처진각이라는 것은 베타 값을 1000분의 1 라디안 값을 적용해서 대입을 한다면 델타는 베타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3000분의 L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더 정리를 해본다면 델타는 그러니까 처짐량 델타는 1m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3000분의 1000이 돼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0.33 메다당 0.33mm 이내로 되게끔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트 콤비와 구동축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조건 9가지일 때 구동축을 설계해 보면 여기서 긴장 측장력과 이완 측장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두 장력을 합했을 때 분리의 자중이 아래로 작용한다면 합성력이 계산이 되겠죠. 이 합성력을 베어링에서 받는 반력으로 계산해 가지고 반력 그 지점에서의 보수 위치에서의 모멘트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모멘트 값을 M1은 P1 곱하기 L1 해서 계산이 되겠고요. 회전수를 계산할 때는 벨트 속도 150 mpm을 넣어서 N 값을 RPM을 계산하면 95.5 RPM 이 값을 넣어서 비틀림 모멘트 T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5 10의 6승 N분의 H라는 공식에 넣어서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하고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 상당 굽힘 모멘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좀 다른데요. 이것은 연성 재료와 치성 재료의 사이에 있는 중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 기계를 설계할 때는 바로 중간 재료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당 굽힘 모멘트 공식을 이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축지름 T1은 101.2mm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때 축재료는 기계구중 강을 썼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키움을 고려했을 때는 125mm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단은 어떻게 될까요? 끝단은 바로 회전력에 의해서 축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회전력을 설계할 때 P2라는 체인을 돌리는 동력에 의해서 반지름 R에서 토크가 발생되겠죠. 그 토크에 의해서 축지름을 설계해 보면 바로 상당 굽힘 모멘트를 이용해서 축지름이 설계가 되는데요. 97.3mm 정도 설계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키의 홈을 고려해서 113.5mm 그래서 D2는 115mm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강성에 의한 축 설계 과정에서 축 길이 1m당 비틀림 제한 각도가 얼마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을 나타낸다면 0.2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동력축 설계 시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 연성 재료의 축지름 계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모멘트 계산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보기 중 1번은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축에 적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계산 공식이고 3번은 동하중만을 받는 축의 연성 재료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계산 공식 4번은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의 취성 재료에 대한 상당 굽힘 모멘트 계산 공식입니다. 그리고 5번은 동하중만을 받는 축의 취성 재료에 대한 상당 굽힘 모멘트 계산 공식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은 축계 기계 요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첫째로 축의 강도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에 의한 축의 설계를 할 땐 굽힘 모멘트만 받는지, 비틀림 모멘트만 받는지, 아니면 굽힘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인지를 알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강성에 의한 축의 설계도 비틀림이나 굽힘에 따라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구동축 설계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 설계 조건이 어떠했는지 미리 확인한 후 긴장측과 이완측의 장력을 통해 구동 풀리축의 계산을 해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축지름 D1과 D2의 계산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계 기계 요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축이음과 플랜지 커플링의 설계, 그리고 미끄럼 베어링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